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파동도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이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교재 140쪽에 해당하고요.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는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좀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좀 구체적인 어떤 빛이라든가 소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거는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 파동이 뭐냐? 결국엔 파동이 뭐냐? 에너지 전달 방식이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라서 파동이라 하면 에너지의 전달 방식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달 방식은 주로 우리가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물체를 통해서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일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를 생각한다면, 자, 투수가 공을 잡고요, 그렇죠? 공에다가 투수의 에너지를 실어서 던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걸 던진 공을 포수가 받을 때 과연 좋은 공이냐 나쁜 공이냐 아니면 굉장히 강한 공이냐 아닌가는 포수가 딱 받아보면 알겠죠. 그 공에 실린 그 에너지를 포수가 딱 잡으면서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공이라는 물체에다가 투수가 에너지를 실어서 힘껏 던지면, 그렇죠? 그 투수의 에너지를 그 공이 전달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거는 물체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물체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동인데,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투수하고 포수하고 이제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서로 줄을 잡고 있다고 해보죠. 굵은 새끼줄을 잡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 투수가 이 지금 줄을 진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휘청했어요. 그럼 포수가 잡고 있다 어떻게 되죠? 그거 받아서 휘청하죠. 자, 투수가 다시 두 번 휘청하면 어떻게 된다? 포수도 두 번 휘청. 강하게 휘청하면 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수의 에너지를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맞죠? 포수는 그 투수의 에너지를 전달받았어요. 약하게 하면 약하게, 세게 하면 세게 받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공하고 다르게 줄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서로. 줄을 예의 타고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 방식 중에 하나다. 단지 중요한 거는 물체가, 여기서 말하는 물체는 이제 우리는 파동에서는 매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질은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로 돼 있죠.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 전달을 하되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쉽게 말하면 아까의 매질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새끼줄이 되는 거예요. 그 줄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매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이,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랑 포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투수가 계속 팔을 저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포수한테는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매질이 없다 하더라도 진동해주는 매질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계속 투수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덕아웃에서 이제 감독 올라오겠죠. 포수도 올라오겠고 투수한테 이제 병원 가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매질한 것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걸 한번 좀 정의라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른 파동의 분류라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가능해요. 자, 하나는 종파고요. 하나는 횡파입니다.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예요. 그렇죠? 나란한 경우.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는 우리가 종파라고 그러고, 반대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종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철로 우리가 파동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선생님 왼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선생님 오른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종파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이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흔들어 보면 이동하는 거 보이죠? 그때 선생님 왼손이 움직일 때 오른손도 같이 이게 출렁거리는 거는 이 선생님의 왼손에 대한 이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그럼 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선생님의 오른손이 진동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횡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진동, 매질의 진동, 즉 용수철의 진동이 수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진동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오른손이 흔들린 거는 선생님이 왼손으로 받는 이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파동이 하나 보이죠. 약해지긴 하지만 이게 바로 반사파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연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이 진동이 계속 전달되면서 그렇죠. 이 에너지를 받는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요거 보면 이제 좀 약간 정지된 파형처럼 보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 겁니다. 이거 뒷부분에서 선생님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용수철이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실험해 본 경우도 있겠지만 꼭 이거 하면은 엉켜가지고 못 푸는 친구들 많죠. 그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엉키는 건 쉬운데 푸는 건 어렵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엉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푸는 거는 그 엉켰던 그 방법의 반대로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푸는 사람,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제 푸는 거에 이제 매진을 하긴 하지만, 다양한 생각으로 막 자유롭게 엉킬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지랭이 놀이라 그러죠. 자,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동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 요 내용 종파 행파에 대한 거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파동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횡파 종파라는 걸 먼저 배워서 여러분들이 횡파 종파가 가장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선 파동이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파동을 웨이브라 그러죠. 자,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 웨이브라고 하고 요 파동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상위 개념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학파라고 합니다. 역학파. 두 번째는 이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역학파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매질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파동이 전달되는 그런 파동이 되겠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이게 좀 신기한 애였죠? 매질이 없어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거. 사실 기본적인 파동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도 그 뭐 우주 공간에 그 빛이라는 것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얘가 도달하려면 매질이 있어야만 된다.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무슨 에테르 얘기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에테르라는 것을 가상으로 그런 매질이 있을 것이라 했지만 결국엔 없었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왜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죠? 그렇죠. 일반적인 파동하고 다르게 전자기파는 전기파와 자기파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전기파는 자기파를, 자기파는 전기파를 서로를 매질로 삼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비로소 또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렇죠. 횡파도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종파도 있는 거고요. 전자기파도 마찬가지로 횡파도 있고 그 다음에 종파도 있어야 하나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자기파는 종파가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그 자체로 횡파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역학파는 횡파의 대표적인 거, 매질이 있어야만 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진파가 되겠죠. 지진파 중에 횡파니까 이제 S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파로서는 지진파 중에 뭐죠, 여러분들? 그죠? P파가 있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근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리원에 대한 내용은 요건 잘 안 다룹니다.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지진파는 그냥 뭐 위험해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고요. 실질적으로 횡파, 역학파 중에서 횡파 중에 대표적인 이제 물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물결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파 중에서는 종파 중에서는 뭐가 있죠? 그렇죠. 음파가 있습니다. 음파. 뭐죠? 소리죠, 소리. 소리. 자, 얘가 바로 대표적인 역학파 중에 종파고요. 뭐 횡파 중에서 여러분, 전자기파 중에 횡파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뭐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은 전혀 지금 이제 기본적인 파동으로서 성질은 공통적이지만 매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좋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파동의 기본 요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동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위치인지 시간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위치라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매질이거든요. 이 매질이 현재 이 위치에, 여기 있는 매질은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긴 여기, 여긴 여기, 여긴 여기, 여긴 여기, 여긴 여기 막 해서 이 매질들의 지금 요 상태, 여기 있는 매질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매질은 여기 와 있는 거에서 전체적인 매질의 그 상태를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 선생님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시간이면 또 다른 내용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이 여기서부터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변이가 0인 부분에서 가장 멀리 제일 멀리 멀어져 갔을 때 요 점을 우리가 마루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지금 밑에 점, 그렇죠? 여기도 제일 멀리 가긴 멀리 간 거죠. 여기를 이제 골이라 그러고 또 마루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루골 이런 얘기 많이 나와봤죠. 그래서 마루란 건 우리말로 따져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가장 높은 뜻이 있죠. 그래서 뭐 호두 맛의 꼭대기 뭐 이런 거죠. 모모 마루 뭐 이런 거. 그게 마루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꼭대기란 뜻이고 골이란 건 제 이제 뭐 바닥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장을 정의하는 건데.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사이, 그다음 골과 골 사이의 거리가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연연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파장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한 파동의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정의할게요. 한 파동의 거리입니다. 거리.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동의 거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한 파장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파동이란 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얘기하면 한 번 진동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파동이 바로 한 파동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동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진동입니다. 진동이 있어요. 아까도 선생님 봤지만 뭐 이런 진동을 해줘야지만 얘가 파동이 만들어지지. 아까 그 투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케플러 법칙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운동을 갖다가 진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 설명드렸었죠. 자,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각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동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각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돌고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2D로 보게 되면 얘는 이게 돌고 있는 게 입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보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서도 올려다 봐도 역시 2D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만들어졌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한 번 진동입니다. 원점에서 처음에 출발한 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게 이제 한 번 진동인데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각속도라는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진동에 비례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나타냈죠. 이 원운동에 대한 걸 우리가 비례상수를 연결해주면 2파이 F라고 해서 진동수를 이렇게 나타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진동수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속도인데 각 진동수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진동을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의 파동이란 거는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파동도. 요것만 잘하면 돼요. 자, 적어두세요. 4개가 한 세트입니다. 자, 4개가 한 세트. 요게 하나의 파동이에요. 즉 4개가 한 세트란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출발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는 게 한 번의 진동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출발했으면 다시 제자리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하면 이게 하나의 진동입니다. 한 번 진동이에요. 이게 밑에서 출발했으면 중간, 위, 중간, 아래 이게 한 번의 진동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얘가 한 번 위로 중앙에서 한 번 올라갔다면 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원운동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점점 올라간다면 숫자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커졌다가 여기서부터 중앙으로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0으로 떨어지죠. 원운동으로 보면 이게 1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다시 이쪽으로 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더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값이 0에서 커지게 되죠. 그 다음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0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오면서 0으로 간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파동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루에서 마루 사이 이렇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그럼 하나의 파동을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럼 이게 왜 하나의 파동이냐?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세요. 요 보라색의 모양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개 또 반복되죠. 똑같은 애가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럼 마루에서 마루 사이도 한번 볼까요? 얘도 왜 하나의 파동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똑같은 게 반복된다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이죠. 그래서 똑같은 애가 계속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골과 골 사이도 그러면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마루와 마루 사이와 골과 골 사이로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4개가 한 세트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한 파동까지 이동하는, 즉 4개가 한 세트 이동하는 그 거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부터 4개면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의 요 거리가 바로 파장입니다. 파장. 되겠죠? 네 개가 한 세트인 파장. 그래서 우리가 파장은 우리 그리스 문자로 람다라고 하고요. 람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거리 혹은 뭐 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진폭이라는 거는 좀 쉬워요. 진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가장 여기 중심 변이에서 제일 멀어졌을 때 그 거리에 마찬가지로 요 거리인데 길인데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골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니라 중심에서 마루까지 그 다음에 중심에서 골까지 요 변이 있죠. 요 변이 그쵸? 요 변이 혹은 길이 혹은 거리 요것들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쵸? 이건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A라고 나타내고요. 자, 주기부터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4개가 한 세트가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러한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는 것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주기라 그러죠.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재밌는 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여기서 한 번 진동이란 건 뭘 의미하죠? 4개가 한 세트라고 그랬죠. 한 번 진동이라는 게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면 진동수라는 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동의 근원은 진동이라기 때문에 진동은 우리가 이제 프레퀀시로 해서 F로 나타낸다. 우리 LC 회로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주파수라고도 얘기하는 우리 공학적인 용어로는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하는 진동 횟수예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 좀 재밌는 걸 보게 되면 주기는 결국엔 시간이고 진동수는 진동 횟수인데 보세요. 얘는 한 번 동안의 시간, 얘는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니까 서로를 뭐하고 있어요? 서로를 기준으로 잡고 있죠. 서로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나 그 다음에 이걸 알 수 있어요. 되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1초 동안에 2번 진동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얼만큼 시간이 걸리냐? 0.5초잖아요. 1초에 2번 진동하면 한 번일 때 0.5초 걸린 거죠. 즉 0.5초인데 그건 2분의 1초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초 동안에 2번, 요 2번. 그래서 요 2번이라고 했을 때 이건 한 번일 때 2분의 1초니까 서로 역수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역수관계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동의 전파 속도인데요. 이거는요.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공식을 또 여러분들 그냥 또 외우고 하는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자, 다시 한번. 파장은 변이, 거리였어요. 변이, 거리. 그 다음에 주기는 시간. 진동수는 여러분 진동 횟수인데 전파 속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도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얼마만큼의 변이를 혹은 얼마만큼의 거리를 속력이라고 한다면 자, 얼마만큼의 변이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가느냐. 쉽게 말하면 변이의 양에 대해서 아니면 거리의 양에 대한 질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맞죠?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파동에서 변이는 뭐예요? 파장이었잖아요. 파장. 그 다음에 시간은 뭐였습니까? 주기였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변이분의 시간. 그러니까 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바로 요 개념이에요. 속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지금 그 주기죠. 주기에 대한 주기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진동수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 갔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도, 빠르게에 대한 어떤 개념이고요. 요걸 한번 우리가 조금 고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파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동하는 이 파동에 이동하는 이제 변이고 요게 이제 진동수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 자,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그냥 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거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파장. 그럼 이 파장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 보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폭. 그럼 진동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발걸음의 템포입니다. 템포, 빠르기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속력을 우리가 보폭 곱하기 진동수. 쉽게 말하면 이게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보세요. 보폭을 그러니까 같은 템포로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발의 보폭을 넓게 하면 이건 똑같이 지금 템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널찍하게 되면 더 많이 빨리 갈 수 있겠죠. 빨리 걸어갈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반면에 이 지금 이 보폭은 똑같이 하는 상황에서 이 템포
더 이거 막 발 움직이는 속도를 더 빨리 해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역시 빨라지겠죠. 물론 둘 다 빨리 하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속력의 파동의 속력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죠?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 100m를 전력 10m가 아니고 자, 100m를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해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100m 속력을 그러니까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보폭하고 그다음에 요거 템포. 그렇죠? 요 템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운동 능력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게 운동 능력이죠. 얼마 그 1초 동안에 얼마만큼 그냥 발을 빨리 움직이느냐. 그렇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보폭을 늘려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나의 운동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m 뛰고 있는데 둘 다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선생님 보여줄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처음에 막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게 뛰고 있는데 넓게 하면 어때요? 아까 템포보다는 느려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요거를 크게 하면 여러분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100m 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볼까요? 이번에는 자, 얘를 크게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폭은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막 뛰게 되면 이걸 널찍널찍하게 하면서도 이거를 빨리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내 속력은 똑같은 겁니다. 내 속력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뛰면 보폭을 넓게 하던 아니면 얘를 진동을 많이 하던 보폭을 넓게 하면 이 진동을 빨리 못 해가지고 이거지 템포를 빨리 못 잡아서 내 속력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예, 만약 이 보폭을 진동을 크게 해주면 보폭을 많이 넓게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내 속력은 내 속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를 서로 비교한 게 아니고 남하고 비교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하고 여러분들하고 달리기를 한번 해봤다고 해보죠. 그 친구랑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 우리보다 얘도 얼등하지만 운동의 능력도 얼등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빠른 거지만 이 친구도 자기 기록을 잘 깨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크게 하면 얘가 줄고요. 얘를 크게 하면 얘가 줄게 돼 있어요. 즉, 이 어떤 하나의 지금 요거에 여러분들의 100m 달리기 실력은 뭐야? 누구의 능력?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물론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운동 능력을 키우면 약간의 향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요것만 바꿨을 때는 여러분의 능력만큼만 달리기 속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나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이 막 단축되고 이런 일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즉 파동의 속력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죠. 파동의 속력이라는 건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속력은 같은 매질에선 똑같다. 즉 무슨냐? 매질의 특성입니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즉 보세요. 아까 봤던 그 투수랑 포수의 새끼줄이나 쇠줄이나 고무줄이나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의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새끼줄 안에서는 진동수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파장이 짧아짐으로 해서 새끼줄의 속력이 나가요. 전파 속력이 만들어지죠. 근데 똑같은 새끼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번에 진동수를 천천히 해주면 파장이 길어짐으로 해서 결국엔 같은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즉 같은 매질 안에서, 즉 같은 물질 안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얘네들을 바꿔봐도 결국엔 자기 속력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빛의 속력은 C라면서요. 근데 종류가 다양했죠. 이 빛의 속력은 C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저쪽 가면 무슨 뭐 감마레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진동수가 크지만 파장이 짧았고요. 반면에 저쪽으로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 쪽으로 가거나 뭐 전파 이런 쪽 가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긴 대신 진동수가 짧았죠. 결국에는 얘네들의 빛의 속력은 같은 빛이기 때문에 얘가 늘면 얘가 줄고 얘가 늘면 얘가 줄어서 속력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단지 중요한 건 얘가 바로 뭐죠? 운동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얘를 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큰 거예요. 널찍널찍하게 하는 것도 물론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1초에 막 지금 한 3번 가는 거를 1초에 막 30번을 간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운동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큰 거지만 결국엔 같은 매질, 빛이면 빛 아니면 소리면 소리
아니면 무슨 새끼줄이면 새끼줄, 세줄이면 세줄, 얘들 안에서는 얘가 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보폭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속력은 똑같아.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잡아야 돼요.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중에 파동의 굴절이라는 것이 있었죠. 아, 선생님, 빛은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속력이 느려져가지고 굴절이 된다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외부적인 환경에 매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질이라는 용어가 여러 것도 매질이라고 하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매질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수영장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니, 수영장이 아니고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 자, 뛰고 있어요. 자, 열심히 뛰죠. 수영장에 푹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느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수영장 나오면 어떻게 된다? 다시 빨라지죠. 나는 수영장에 빠지던 아니면 거리를 뛰던 선생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분명히 수영장에 빠졌을 때는 느려져요. 그 이유는 뭐다?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요. 외부적인 환경. 즉 속력이란 것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공기 중에서 가다가 물속에 빠졌죠. 그럼 여러분들 물에 저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변할 것 같아요? 진동수는 안 변한다니까. 물속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 템포를 줄이지는 않았어요. 단지 내 템포를 유지하는데 발을 건너가는 이 보폭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물에 대한 저항 때문에 이게 멀리 널찍널찍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줄어서 결국에는 속력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라지는 건 어떻게 된다? 그 물속에서 갔을 때는 지금 나는 계속 내 템포 계속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느려졌다가 더 좋은 환경에 가게 되면 다리의 보폭을 늘리는 얘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속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외부 환경에 대한 물이건 공기든 매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불변이에요. 불변.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보폭에 대한 차이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거죠. 이게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고 내부적인 요소가 돼야 되지. 내 스스로가 내가 이 템포를 유지하기 싫거나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마취총을 마취총을 맞으면 안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무슨 화학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아까 말 나온 김에 마취총을 맞아서 내가 마비가 돼. 그럼 얘가 줄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외부적인 어떤 저항 때문에 얘가 줄어서 속도가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환경이 변해서 매질이 변했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엄청 혼동돼요. 선생님 이거랑은 해서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어떨 때는 얘기하고 어떨 때는 속도가 변해가지고 굴절이 된다면서 이걸 정신없게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 내 자체 앞만 변해봐도 이거는 내 특성밖에 안 나온다는 거고 내 스스로의 달리기 실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게 변함으로 해가지고 속도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겠죠? 요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 가면 이게 막 뒤죽박죽 돼서 막 엉망진창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내용 봤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파동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1번 그냥 다 구하라. 이제 그죠? 선생님 스타일 알죠? 예, 그래요. 다 구해봅시다. A에서 C까지 일어났는데 0.5초가 걸렸대요. 중요한 건 4개가 한 세트. A라는 것이 C까지 간다. 그건 사실은 여기 있는 매질이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질은 여기서 계속 여기서 진동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패턴에 해당하는 애랑 여기 있는 패턴에 해당하는 애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죠? 여기까지. 얘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0.5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하나, 둘까지가 0.5초니까 한 파동은 4개가 한 세트를 했죠. 그러면 너 왜 그러니? 자, 2개 이동하는데 0.5초면 결국엔 4개가 한 세트니까 4개 이동하는 몇 초? 1초가 돼야 되겠죠. 2배 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주기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진동수는 이거 역수니까 1Hz가 됩니다. 1Hz가 되고요. 자, 그럼 파장은 볼게요. 하나, 둘, 마루마루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그렇죠. 4죠. 그럼 파장은 4예요. 그럼 속도 구할 수 있어요. 속도 얼마입니까? 4를 1로 나누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요거, 그쵸? 보폭 곱하기 요거, 템포 곱해도 4. 그래서 4m/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요거, 진폭은 쉽죠? 2입니다. 2m. 예, 진폭은 2m.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현재 파동에서 4분의 7 주기 후에 파동의 모습을 그려라. 자, 요거 보면 굉장히 여러분 혼동스러워 하는데 실질적으로 4분의 7 주기라는 걸 다 구할 필요가 없고요. 4분의 4 주기, 쉽게 말하면 요거 하나의 주기는 결국엔 얘들이 그 주기 동안에 반복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거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얼마? 4분의 7이 아닌 4분의 4를 뺀 4분의 3 주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볼까요? 뭘 기준으로? 관계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럼 얘가 4분의 3이니까 4개 중에, 그러니까 4개가 한 세트 중에서 3개만 이동하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여기 왔을 때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얘는 여기서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얘랑 그 4분의 3 주기면은 요 4분의 3 주기에 있는 여기 있는 매질이 얘랑 똑같은 패턴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4분의 3 주기 후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점하고 똑같은 모양이 요 매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동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매질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 해볼까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에 대한 어떤 요 매질의 진동 패턴을 얘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그려준 게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연습지 보내드릴 테니까 수강후기에다 올리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힘들던데 메일이 너무 많이 왔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인데요. 4m를 진행하는데 이거 꼭 해봐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4m를 진행하는데 2초 걸린 두 파동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4m를 이동하는데 2초 걸리는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아, 한 세트가 완성되는데 2초가 걸렸답니다. 그럼 얘는 주기가 2초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의 파동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의 파동이니까 파장은 얼마? 그렇죠. 4라는 거고요. 근데 얘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오고 하나, 둘, 셋, 넷. 아,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2초니까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질 때 몇 초? 그렇죠. 주기가 1초가 되는 거고요. 파장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한 파동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m입니다. 그래서 파장은 2m고요. 자, 주기가 2니까 여기는 진동수 얼마?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진동수는 여기다 쓸게요. 1이 되고 역수에도 1이 되고. 속력 구해볼까요? 뭐 진폭은 쉬우니까 얘도 2고 얘도 2니까 속력은 얘로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도 되죠. 2m/s입니다. 자, 그럼 얘랑 한번 얘랑 나누면 2m/s, 얘랑 곱해도 2m/s가 속력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하나의 속력은 같다. 자, 보세요. 맞는 내용이죠? 2m/s로.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매질이라는 거예요. 새끼줄이면 얘도 새끼줄, 얘도 새끼줄. 얘가 세 줄이면 얘도 세 줄, 얘도 세 줄. 왜냐하면 진동수가 얘보다 2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파장이 그만큼 짧아져서 같은 속력을 낸다는 거. 즉 결국엔 뭐다? 같은 애라는 거예요. 다른 애랑 비교해보면 속력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이라는 거죠. 발을 늘리건 뭐 발 템포를 늘리던 뭐 하던 결국에는 여러분의 기록은 여러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가의 진폭이 나의 진폭보다 2배 크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같고요. 가의 파장이 나의 파장보다 2배 길다. 가의 파장이 나의 파장보다는 2배가 현재 길고 있죠. 예, 맞는 내용이고. 가의 진동수는 나의 진동수보다 2배 크다. 가의 진동수는 2분의 1이고 나의 진동수는 1이니까 얘가 크네요. 나가 더 크네요.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본적인 문제 또 풀어볼게요. 10초 동안 A에서 B까지 이동한 파동이 있다. 역시 다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구해보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파동이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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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죠. 5개가 진행하는데 5m니까는 하나일 때는 얼마죠? 그렇죠. 1m죠. 맞죠? 10초 동안 5개가 진행한 거예요. 이 4개가 한 세트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럼 5개가 진행한 걸 알았으니까는 하나가 진행할 땐 몇 초? 2초란 얘기죠.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Hz가 되겠고요. 속력 계산해 보면 V는 얘랑 나눠주면 되고 얘랑 곱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0.5 m/s가 되는 거죠. 맞죠? 대신에 진폭은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네요. 여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1초 후에 파동의 이동을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구하라는 거죠. 진폭 먼저 해볼게요. 0.3입니다. 됐죠? 끝났고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오는 게 바로 하나의 파동인데 지금 얘가 보면 0.1초에 얘가 이렇게 왔다는, 이렇게 지금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여기에 이동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얘의 진동 패턴과 여기 있는 진동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요만큼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보세요. 하나가 이동하는데 0.1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는 얼마큼? 그렇죠. 4개가 한 세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개가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주기라는 건 얼마? 4개가 진행할 때가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는 거니까 이거의 4배인 0.4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1분의 0.4가 되는 거고요. 파장 계산해 볼까요? 정보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정보가 있네요. 6개까지가 1.2m래요. 그럼 하나당은 얼마예요? 6개가 1.2m면 이걸 우리가 하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죠? 6으로 나눠주면 0.2죠. 근데 하나의 파동은 4개가 한 세트라 했으니까 이 하나짜리가 4개 있어야 되니까 결국엔 파장은 얼마가 됩니까? 0.8m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 계산해 보면 요거 나눠주면 2m/s가 되겠고요. 요거 곱해주면, 그쵸? 마찬가지로 속도 V는 2m/s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파동의 그래프를 2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나타내는 정보는 각기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보세요. 위치 그래프는 실제로 여기 있는 파동,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질, 여기 있는 매질, 여기 있는 매질, 다 매질들이 현재 여기 올라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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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매질이 현재 있는 이 상태를 딱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매질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매질은 여기 올라와 있고, 이거의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동의 모습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장이라는 것은 요거 4개가 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요 거리가 하나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체 매질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매질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시간 그래프예요. 이거는 전체 매질이 아니라 하나의 매질이 계속 진동하고 있는 것을 시간으로 풀어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보세요. 옛날에 선생님이 그 파이만의 다이어그램 나타냈을 때도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가 스페이스고 타임축이라고 하면 두 입자가 서로 충돌해서 부딪혀서 되튕겼더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시간축으로 늘려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가오니까 이렇게 오다가 서로 매개 입자 교환하고 그 다음에 튕겨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공간상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시간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지금 매질은 어느 한 점의 매질은 자, 뭐 예를 들어 요 포인트의 매질이라고 해보죠. 얘는 계속 진동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시간축이 여기죠. 이 하나의 매질을 갖다 시간에 따라서 끌어내는 거야. 그럼 끌어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파동 형태로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주기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진동해서 이만큼까지 펼쳐올 때, 즉 4개가 한 세트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정보는 바로 주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148쪽에 있는 내신 실력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는데요. 2번 문제인데 여기다가 별표 한 2개 정도 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까 방금 봤던 위치냐 아니면은 그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림과는 진행하는 횡파의 어느 순간 모습이라고 그랬죠. 즉 순간 모습은 바로 요거 아까 봤던 우리가 이제 변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위치 그래프. 그래서 그 전체적인 모습 중에서 어느 한 순간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순간으로부터 매질 위의 한 점 A, 그렇죠? 한 점 A가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가 연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럼 보게 되면 얘를 보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거리니까 얘가 전체적인 파동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이제 하나의 파장이 되죠. 그래서 파장은 어떻게 보면 4cm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한 점이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오는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4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t는 4초.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게 이 문제는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A라는 점을 본 거예요. 얘가 지금 0이라는 데서 이제 출발했을 때 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내려가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으면 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는 진동을 하겠지만 이 그래프를 봤을 때부터 얘는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바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애들도 다 같은 패턴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파동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럼 이 파동은 전체적인 이 모양에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A의 다음 운동을 이걸 통해서 이해해서 그 다음 얘가 일로 가는지 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장은 아까 구했지만 4cm로 틀린 거고요. 전파 속력은 자 4로 나눠주면 1cm/s. 그래서 이것도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1번을 위한 그렇죠. 기억을 위한 문제라는 거, 이 두 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전자기파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 뭐 여러분 지겹게 봤죠? 예, 그래서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되는 그런 특성, 전파할 수 있다. 매질이 없어도 전파할 수 있다는 특징이고 전기파와 자기파가 서로를 교란하면서 서로 매질로 삼는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면 이제 전자기파의 발생 방법은 전기장이 변하거나 자기장이 변하거나 그렇죠? 요 두 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전하의 가속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전자가 전기를 뜬 입자가 가속 운동 여기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가속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LC배로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 전기적인 진동을 했을 때 보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진다. 결국엔 진동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기파의 구분. 여기서 이 구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같은 빛이에요. 그렇죠? 같은 전자기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작고 파장이 길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서 결국엔 이들의 값은 뭐 똑같은 빛의 속도인 c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요? 운동 능력이 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막 뭐 피부도 뚫고 들어가고 뭐 뼈도 뚫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해롭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총 맞으면 왜 죽어요? 총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뭐 딱밤 같은 게 그런 거죠. 고통은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그 에너지를 내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총알의 에너지는 그거보다 훨씬 세다는 거죠. 내 몸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작지만 파장이 길어서 결국에는 같은 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내용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빛의 성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뭔 얘기냐? 자, 사실은 우리가 파동에 대한 성질을 미리 좀 공부하긴 했지만 파동이란 건 사실 좀 이렇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동의 대표적인 게 빛하고 소리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야 되는 거고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학파 중에서도 종파인 대표적인 애가 바로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빛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어떻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을 통해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뽑거나 차이점을 뽑아서 어떻든 걔네들의 성질이 결국에는 뭐다? 파동의 성질이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걔네들이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빛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파동의 성질이긴 하지만 빛과 소리는 또 차이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역학파와 전자기파, 매질이 있고 없고, 이게 여러분 또 굉장히 혼동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을 우선 공부하면서 차이점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의 성질이 있는데요. 직진과 반사와 굴절, 회절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직진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동의 성질 중에서 가장 으뜸인 거는 직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직진이죠. 그래서 빛은 직진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다가 이 직진한다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런 거죠. 웬 막대를 세워놨는데, 그렇죠? 여기 빛이 들어오다가 얘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뚫고 나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뚫고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뭐 예를 들어 뭐 커브를 튼다. 우리 뭐 야구에서 커브처럼 돌아서 갈 수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빛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얘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반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든 직진하다가 얘가 뚫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반사돼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직진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자죠. 그림자는 여러분이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그림자 이렇게 생기는데 대부분 그림자는 어두운 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뭐냐면 실제로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면 이 막대가 없는 부분은 다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가 있는 부분은 직진하다가 직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나 반사돼서 돌아가니까 이 부분은 빛이 도달을 못하는 거죠. 즉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자라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다? 그렇죠.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 여기 나머지는 빛이 도달하고 그다음 이 부분은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게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빛이 직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커브를 틀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자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아니요. 빛은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통과할 수 없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빛이 채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통과하지 못한 빛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반사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직진을 하다가 얘가 통과하지 못하는 애를 만났을 때는 반사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뚫고 나갈 수 있는 애가 만날 수 있어요. 뚫고 나가는 애를 만났을 때는 굴절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직진할 건데 뭔가 뚫고 지나갈 때 뭔가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굴절을 한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다음에 회절에 대한 내용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절은 뭐냐면 직진과는 또 정반대의 성질이에요. 정반대의 성질인데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얘는 장애물을 돌아서 넘어가는 아까 직진할 때 커브 안 튼다 그랬죠. 근데 얘가 돌아서 넘어가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런 돌아서 넘어가는 성질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더 우세하다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직진이죠. 그래서 얘가 대부분 나타나고 굉장히 적은 양이 회절이 된다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회절이 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직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걸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반사와 굴절에 대한 거. 이제 요게 두 개가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절에 대한 성질을 살펴볼 건데 회절은 사실은 이제 빛에서 말고 요 회절만큼은 소리에서 선생님이 다시 합쳐서 요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반사와 굴절에 대한 내용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에너지 전달 방식이었고 종류대에 대한 거 여러분 이것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요소들 있죠. 뭐 파장이니 진동순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빛의 성질 중에서는 직진, 반사, 굴절, 회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직진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직진하다가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회절은 나중에 소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